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나긴 연휴 한가위가 끝나고 오늘은 한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댓글을 살펴보니까 유권 해석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리해서 윗분들에게 올릴 때 그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유리한 유권 해석과 불리한 유권 해석을 정리해서 드리면은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유리한 유권 해석은 정리를 하는 걸 이해가 되지만 불리한 유권 해석은 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유권 해석 말고 불리한 유권 해석을 왜 정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는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그것은 이제 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관분이 있습니다. 조사관분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이 조사관분이 나중에 이제 이건 가세다라고 주장을 하는 쟁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가세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저희는 이게 가세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있겠죠. 쟁점,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세무지금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 세무 이슈가 저희는 이제 가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조사관은 가세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것은 가세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서치하고 취합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조사관한테 이것을 제출하면서 이것은 가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쟁점이 되는 이 사실관계 있죠. 이게 만약에 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랑 완전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진 유권 해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진 유권 해석이 있다면 그 유권 해석이 심지어 이제 대법원 판례이고 그 이후로 판례 이후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도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쟁점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은 쟁점이 아니라 이제 쟁점이었지만 이제 쟁점이 아니게 된 하나의 사실관계겠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지금 저희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이슈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진 유권 해석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첫 서치하는 유권 해석들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쟁점인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보면은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보면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유권 해석에서 이제 가세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에서 나오는 이 사실관계와 이게 유사하다 또는 포함된다 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가세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의 사실관계랑 유사하거나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조사관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 가세가 맞다는 유권 해석을 가지고 와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가 가세가 맞다는 사실관계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관을 대응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쟁점이 되는 이 사실관계는 가세가 아니란 이 유권 해석의 사실관계에 해당이 되므로 이거는 가세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조사관은 그때 갑자기 다른 유권 해석을 가지고 와서 이 유권 해석에 따르면 그 사실관계는 가세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불리한 유권 해석을 준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사관이 들이미는 유권 해석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조사관이 제출하는 유권 해석을 보자마자 그 유권 해석은 제가 이미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유권 해석은 살짝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사실관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업종도 다르고 그 순간 거기서의 사실은 이래 했지만 저희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을 저희 사실관계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조사관에게 주장을 해서 좀 더 그 순간 저희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가에게 불리한 유권 해석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사관이 그런 유권 해석을 이제 제출했을 때 저희는 일단 지금 순간은 조사관님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을 다 읽어볼 시간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 유권 해석의 요지 정도만 읽어볼 수 있는데 그 요지만 당연히 읽으면은 저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가세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사관님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세무 쟁점에 대해서 관련 유권 해석을 정리하실 때는 유리한 유권 해석뿐만이 아니라 불리한 유권 해석도 정리를 하셔야 그 순간 조사관 분들을 대응할 때 좀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 외에도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이렇게 어디에 이제 세무 리스크를 전달을 해드릴 때도 당연히 불리한 유권 해석도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유리한 유권 해석만 드리면 클라이언트 분들은 당연히 그럼 가세가 아닌 거겠네요 라고 생각해서 가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가세가 됐을 때 저희 세무 대리인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클라이언트에게도 이러한 불리한 유권 해석들도 존재하며 이거에 따를 경우에는 가세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좀 의사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시길 원하신다면은 가세가 아닌 걸로 봐서 세금 납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일단은 세금을 납부를 하신 후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해당 부분의 세금을 좀 돌려받는 건 어떠십니까? 라고 제안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무 쟁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유권 해석과 불리한 유권 해석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